안녕하세요. 논리와 사고의 최승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면의 여러 가지 뜻에 대해서 뜻이 아니라 표현이죠.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고, 이제 자연 연역 다 배우고 나가지고 진리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금 배워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거의 막바지입니다. 문장 논리에서 오늘은 이제 타당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물론 타당성 개념은 먼저 소개는 좀 드렸는데, 우리가 연역 논리라고 하는 거를 배우는 데 있어서 타당한 논증에 대한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건전한 논증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논증이 타당하다는 개념과 어떤 논증이 일관적이다, 어떤 논증이 일관적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에 대해서도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그 논리학에서도 메타티오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완전성 정리, 일관성 정리, 뭐 건전성 정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의 그때 좀 배우는 개념들이긴 한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험에 요런 개념을 써서 또 문제를 만들더라고요. 어떤 논증이나 이제 말묶음을 줬을 때 그 말묶음 안에서 일관적이지 않은 그 표현을 찾는 문제라든가 어떤 논증이 타당하지 않은 거를 찾는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찾기 때문에 좀 주요하게 한번 봐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제가 논리학을 강의하면서 특히 저에게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는 이 타당성 개념이 뭔지 제가 밖에서 한번 만나게 되면은 불시 이렇게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게 타당성 개념이고,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게 거의 뭐 없고 나중에 뭐 다음 학기 됐을 때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 타당성 개념 있잖아요. 올바른 논증에 있어가지고 연역 논증에서 올바른 논증 중에 하나인 이 타당성 개념 하나만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개념만 알면은 올바른 논증이 가장 기초적인 아이디어나 올바르지 않은 논증에 대한 그 아이디어, 그리고 올바른 논증의 어떤 발례를 제시하는 방법, 이런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오늘 그 타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함축 관계라는 거, 타당성 개념과 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거를 좀 알아볼 테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몇 주 안 남았기 때문에 수로 논리 하는 데 있어서 진도도 좀 약간 빠를 것이고, 이번 시간 내용도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정말 좀 황당하게 어려워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최대한 제가 그 수업 시간에 푸른 문제를 다섯 문제 이상으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여섯 문제 이렇게 조금 더 문제를 더 넣어가지고 그 주에 과제를 하시는 데는 큰 문제 없도록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이렇게 남은 중간고사 이후 두 번째 파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마 제 우려와 달리 여러분들의 점수가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타당성과 함축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타당한 논증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보시면,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말묶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규칙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올바른 논증 중에 특히 연역 논증에서의 올바른 논증의 대표격인 논증 중에 하나가 이제 타당한 논증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이 논증은 정말 올바르다라고 하는 거는 타당한 논증에서 건전한 논증이라는 게 있어요. 건전한 논증이라는 거는 그 논증이 타당한데 그 타당한 논증의 전제가 실제로 참인 논증들, 그런 거를 건전한 논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럼 타당한 논증인데 전제가 거짓인 경우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물론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알아볼 예정이고요. 타당한 논증, 건전한 논증, 그리고 일관적인 논증, 이것들은 서로 다른 말묶음들입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도 오늘 하게 될 테니까 되도록이면 오늘 수업에 나오는 이 개념들은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학기에 잊으셨더라도
이 영상을 제가 계속 유튜브 같은 데 남겨둘 테니까 좀 잊을만 하면 다시 와서 좀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타당한 논증부터 보죠. 타당한 논증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주관식 시험을 만약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봤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 정의를 저는 외워서라도 적어라 라고 하는 그 문제를 무조건 내거든요. 왜냐하면 논리학은 타당한 논증을 찾는 걸로 시작해서 그걸로 거의 끝납니다. 그 이상은 또 전 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학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수준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이 타당한 논증을 찾는 그런 정리들밖에 없다라고 해도 그렇게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논리학을 좀 사용하는 대부분의 논증은 이제 completeness라고 완전성 정리, 뭐 건전성 정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완전성 정리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이 타당한 논증과 관련된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연구하고 있는 올바른 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구문론 상에서의 그 증명의 스트럭처를 이제 찾는 그런 방식도 기본적으로는 타당한 논증을 어떻게 구문론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형식이 실제로 있는 거냐,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요거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특히 뭐 수학으로 가도 또 마찬가지고요. 이제 고전 수학, 뭐 직관주의 수학, 여러 가지 페러 컨시스턴트 수학이나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그때도 논의하는 게 어떤 그 수학적인 증명에 있어서 사용하는 그 논리 규칙이 실제로 타당한 거 맞냐, 반례가 있는 것은 아니냐, 요런 거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학은 기본적으로 요걸로 시작해서 타당한 논증으로 시작해서 타당한 논증으로 끝난다. 한 이 정도로 보셔도 큰 무리가 없지는 않을까. 물론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교수님 뭐라 뭐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웬만한 분들은 제 말에 좀 동의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각설하고요. 타당한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들이 모두 참인, 여기 모두가 계속 들어가죠. 전제들이 모두 참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 뭐 한 세 개 있다고 칩시다. 전제가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결론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각 전제들이 모두 참인 경우,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거짓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참참참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경우, 전제들이 참인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우선 첫 번째로 전제들이 모두 참인 상황이에요. 근데 전제들이 모두 참인 상황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제들이 모두 참인 그런 여러 경우들 중에 그런 모든 경우, 전제들이 참인 모든 경우에서 결론이 바로 참인 논증. 그것이 바로 타당한 논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규정도 하나 볼까요?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인 논증. 우리가 반드시 참 배웠잖아요. 반드시 참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중에 그것이 거짓인 경우가 없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결론이 참인 논증이라고 하는 것과 결론이 반드시 참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뜻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전제들이 이렇게 참인 모든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전혀 없더라 라고 하는 거. 그 말을 하는 거죠. 전제가 참인데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있다 라고 하면은 반례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부당한 논증이 됩니다. 그래서 타당한 논증은 이렇게 세 가지로 규정이 되고 있는데요. 약간 더 세부적으로 가서 철학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타당성에 대한 거는 이런 부분, 이 두 가지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을 또 따로 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전제들이 전체가 모든 전제가 참인 그 모든 경우에 결론이 참이다라는 거를 보이는 증명은 사실 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증명을 제시하는 거죠. 요거는. 근데 마지막 이거는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는 논증은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의 그 증명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논증이 타당하지 않다는 반례를 최대한 찾아보니까 반례가 없더라
라고 해서 타당하다고 하는 거니까 약간 간접적으로 타당성을 보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서로 좀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들의 차이에 의해서 좀 타당한 논증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나뉘기도 하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그런 철학적인 논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논리 철학 수업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가 같은 뜻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논리학에 있어서 타당한 논증의 개념은 이게 표준적인 개념이다. 고전 논리학에서 이게 표준적인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타당하지 않은 논증이 부당한 논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논증은 찾기가 조금 좀 규정이 좀 쉬울 수 있는데요. 어떤 논증이 있을 때 전제들이 모두 참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상황에서 결론을 거짓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케이스,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런 세계가 가능 세계가 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전제들이 참인데 결론이 거짓인 경우 얼마든지 나는 생각할 수 있는데 라고 한다면 그 논증은 잘못된, 올바르지 않은, 그래서 부당한 논증이 됩니다. 그래서 연역 논증의 부당성 평가라고 하는 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 논리학 수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수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술이나 그런 쪽의 수업이 아니라면 최소한 이제 학술적인 것을 따지는 그런 수업이라면 논증이 무조건 사용될 수밖에 없고요. 논증이 사용된다고 하는 거는 올바른 논증을 제시함으로써 어떤 사람의 주장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나 어떤 사람, 어떤 백분 토론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주장 같은 게 이제 제시될 때 그 사람의 주장을 정당화해 주는 게 보통 논증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을 비판하고 반박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의 논증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비판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발레를 찾는 게 최고의 반박 방식인데요. 그 반박 방식의 아주 대표적인 게 이런 부당한 논증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대표적인 발레를 제시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연역 논증의 부당성 평가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있잖아요. 그 뒤에 전제, 어떤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는다. 이거는 이 세상에 우리 이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 내에서의 모든 논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논증들. 그게 연역이든 귀납이든 간에 그런 논증들이 잘못되었다고 보이는 대표적인 방식이 이겁니다. 연역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귀납 논증도 마찬가지예요. 전제가 참인데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 내가 찾았어 라고 하면 그 논증은 무조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우리 수업에서는 그런 프랙티스를 하지는 않는데 논리학 수업 같은 거 들으실 때 어떤 학생분들은 어떻게 하면 논쟁을 잘하는지를 저에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좀 말싸움을 잘하고 싶다. 아니면 백분 토론에서 토론을 잘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그걸 사용할 수 있으시면 토론 능력이 좀 올라가시기는 하는데 약간 좀 다르긴 하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고 이걸 잘 사용하면 그 논쟁에서도 어느 정도 이길 수가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반박을 찾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의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논증을 빠르게 잘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런 전제들 있잖아요. 그런 전제들을 빠르게 머릿속으로 분석해서 당신은 이런 전제들을 쓰고 있군요. 라고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강력한 발레는 뭐냐면 당신이 주장하고 있는 이 전제들을 내가 다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그 전제를 모두 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거짓인 경우를 내가 찾을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당신의 논증은 올바르지 않고 당신의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이 제일 강력한 반박 사례가 됩니다. 물론 뭐 백분 토론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이런 토론은 사실 그렇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요. 뭐 그래서 뭐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은 논리학과 논쟁술은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신공격 이런 거 다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거 제일 중요한 거는 타당한 논증의 규정 기억해 주시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도 이거 비슷한 그 수로 논리에서의 타당성 하면서 또 한번 복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부당한 논증을 찾는 이 방식, 발레를 찾는 방식 요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뒤쪽에서 비형식 형식 논리의 그 오류 논증에 대해서 조금씩 할 텐데 그때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타당한 논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예시로 한번 볼까요? 1번 한번 보죠. 펭수가 논리학을 공부했다면 전제가 하나가 있네요. 첫 번째 전제가 펭수가 논리학을 공부했다면 그는 부당한 논증을 찾을 수 있다. B가 되죠. 두 번째 전제 보겠습니다. 펭수는 논리학을 공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펭수는 타당한 논증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나데이네요. 나데이. 나데이고 납비가 나오는 이런 논증이죠. 이럴 때 타당한 논증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여기 전제가 두 가지가 있죠. 그렇다면 이 전제들이 참인 모든 경우를 한번 고려를 했을 때 그때의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찾는 게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전제들이 참인 모든 경우가 어떤 경우냐라고 한다면 진리표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돼요. 이건 전제들이고요. 요거는 결론이죠. 진리표 그리는 거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그렸죠. 그러면 T 이렇게 우리는 진리표를 그릴 수가 있었고요. 나데이는 가 되겠네요. 그리고 납비 같은 경우에는 가 되겠죠. 왜냐하면 T고 F고 반대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표를 쫙 그렸을 때 전제는 여기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결론이 있죠. 진리표를 이렇게 그렸을 때 전제들이 참인, 모두 참인, 이 두 가지 전제가 전부 다 참인, 그 모든 경우는 어디 있느냐 보시면은 바로 이 경우, 세 번째 경우와 네 번째 경우가 전제들이 전부 다 참인 두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근데 있네요. 결론이. 전제들이 참인데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다면 요 부당성 논증에서 얘기했듯이 요거는 이제 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타당성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2번 한번 여러분들이 번역해 가지고 한번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그러므로는 여기로 올라가는 게 맞겠네요. 펭수가 논리학을 공부했다면 그는 부당한 논증을 찾을 수 있다. 이건 동일하고요. 펭수는 논리학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요거는 D가 될 거고 A는 이제 동일하죠. 옆에 거하고 동일하니까 이런 상황이고 펭수는 부당한 논증을 요거는 잘못된 거네요. 부당이 돼야 되겠죠. 의도는 부당한 겁니다. 슬라이드 제가 고쳐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도 납비가 아니라 그냥 B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B를 그대로 여기에 옮겨 보시면 F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전제들이 모두 참인 케이스들만 찾아보시면 요 케이스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밖에 없죠. 전제들 두 개가 모두 참인 그 모든 경우에 여기는 모든 경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경우에 결론이 참이다. 인 거죠. 여기 규정에 따라서 전제들이 모두 참인 모든 경우에 결론이 참인 논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타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타당. 그런데 우리는 자연연역에 대한 것도 좀 배웠잖아요. 자연연역. 한번 생각해 보시면 1번 자연연역으로 어떻게 풀 수 있나요? 납비라고 하는 거는 B를 가정해 가지고 모순 이끌어내야 되는데 B를 가정한다고 해서 이면 없애 못 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없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좀 어려워도 낱납비를 가정해 가지고 납비를 이제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이런 걸 찾아보셔도 그것도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연연역으로 풀 수 없는, 풀 수가 없겠구나라는 게 이제 빨리 익혀지시면은,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또 타당성, 부당성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좀 쉽게 보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면 B이다. 그리고 A이다. 그러므로 B이다. 라는 문장이죠. B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2번을 1번에 이면 없애 하면 B가 바로 나오죠. 그러면 그냥 보고 타당한 논증이네 이렇게 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타당성 개념 중요하니까 꼭 좀 이해를 암기 꼭 알아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래서 아까 옆쪽에 제가 설명했던 거 이렇게 진리표를 한번 그려 가지고 여기에 전제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그려서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진리표 한번 한글로 적으셔도 되고 뭐 영어로 적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면 전제들, 이 전제 두 개가 참인 모든 경우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그때 참이다라고 한다면 2번은 타당하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면 이것도 진리표 연습 겸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타당성 개념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논리학 책 같은 거를 좀 보시면 이제 함축하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이제 구문론과 의미론을 이렇게 구별하는 데 있어서 구문론에서는 보통 도출하다라고 하거든요. 도출하다. 뭐 derive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어떤 논리 규칙을 통해 가지고 의미가 아니라 그냥 어떤 표현을 만드는 그 규칙 자체를 통해 가지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보통 도출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요. 의미론적 시멘틱스를 고려를 할 때는 이제 함축하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출하다는 이제 t라는 표현 영어를 번역한 거고요. 함축하다는 imply라는 표현을 보통 번역한 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B를 함축하다라고 하는데 이 함축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함축한다는 거는 A가 B를 함축한다는 거는 A가 참이면 B도 반드시 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가 참인 모든 경우에 또 B도 참이 된다는 뜻이고 A가 참일 때 B가 거짓인 경우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A면 B 이렇게 이런 메타 언어에서 메타 언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쓰면 우리가 쓰고 있는 오브젝트 대상 언어에서의 A면 B다인데 이거를 해석해 주는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언어가 요거를 규정해 주는 게 이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이거 좀 어려우시면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면은 A가 B를 함축한다는 뜻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쓰면은 B가 A를 함축한다라는 뜻이 되고 두 개를 합치면 합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A가 B를 함축하고 B가 C가 A를 함축하고 이 두 가지 경우면 A와 B는 뜻이 같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함축하다라는 이 표현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함축하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논증이 이렇게 있을 때 A를 전제로 B가 이끌어져 나오는 게 타당하다라고 한다면 A는 B를 함축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타당성 개념과 함축하다가 서로 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축 관계 한번 보도록 할까요? A를 펭수는 국밥을 잘 먹는다로 하고요. B를 펭수는 참치를 잘 먹는다라고 할 때 펭수가 국밥을 잘 먹고 그는 참치를 잘 먹는다라는 이 문장이 펭수가 국밥을 잘 먹는다를 함축하는가? 라는 걸 묻는 건데 이거는 다른 한편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이고 B를 전제로 해서 펭수가 국밥을 잘 먹는다. A를 이끌어내는 것이 타당한 거냐라고 묻는 거하고 비슷하죠. 진리표 한번 그려보시면은 여러분들 잘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엔드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 되기 때문에 T가 되고 A는 F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보시면은 이 전제 A이면 B다. A이고 B다가 참인 모든 경우 하나밖에 없죠. 결론이 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B가 A를 함축한다. 이고 B가 A를 함축한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함축 관계는 자연 연역 배웠잖아요. 그래서 A and B에서 이거 없애서 A를 이끌어내면 또 그것도 함축 관계가 유지가 되고 이걸로부터 이게 이끌어져 나온다는 것도 타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B이면 이고 B다라고 하는 거니까 진리표는 동일하게 그려주시고 DF 이렇게 보시면 이를 전제로 A를 결론으로 이렇게 쓰는 논증이 타당한가를 묻는 것과 동일하다고 했죠. 그렇다면 B가 참인 경우를 한번 보시면 이 두 가지네요. 이 두 가지 모든 경우에서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있네요. 있기 때문에 B를 전제로 A이고 B를 이끌어내는 논증은 타당하지 않고 B는 A와 A이고 B를 함축하지도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OK고요.
밑에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1번 펭수는 국밥을 잘 먹거나 그는 참치를 잘 먹는다로부터 펭수가 국밥을 잘 먹는다를 이끌어내는 게 올바른 건가? 진리표 그려보시면은 F가 나올 거고 이거는 F가 나오겠죠. 이게 참인 모든 경우 세 가지인데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결론에 거짓인 것이 여기에 있네요. 있으니까 요거는 함축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도 한번 보죠. B로부터 펭수가 참치를 잘 먹는다로부터 펭수가 국밥을 잘 먹거나 그는 참치를 잘 먹는다라고 하는 거. 요것을 보시면 이가 참인 모든 경우 두 가지 경우네요. 이 경우에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함축한다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쉽게 푸실 수가 있겠죠. 다음 문장 기억이 니은을 함축하는지 진리표를 만들어 밝혀보라 라고 하는데 기억 A는 갈릴레오는 태양 중심설을 주장한 최초의 철학자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한번 번역해 보시죠. A가 아니고 인기에 집착했다. B 그리고 갈릴레오는 태양 중심설을 주장한 최초의 철학자이거나 그는 인기에 집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문장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진리표 한번 그려보시죠. 진리표 그려보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문장은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니까 요거는 거짓이 될 거고요. 나데이가 거짓이 되니까 요것도 거짓이고 요건 참이니까 이게 참이 되겠네요. A or not B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무조건 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짓이고 이거는 또 참이 되겠네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기억이 니은을 함축하는가는 나데이이고 B가 참인 모든 경우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밖에 없네요. 의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함축하지 않는다. 기억은 니은을 함축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제 또 보죠. 상진이는 철학을 싫어한다를 A로 보고 상진이는 수학을 싫어한다를 B로 이렇게 봤을 때 기억 문장은 어떻게 번역이 되죠? 상진이가 철학을 싫어하고 수학을 싫어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그리고 니은은 상진이는 철학을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나데이가 나오고요. 진리표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보시고 요거는 B 같은 경우에는 TFFF니까 F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이게 참인 모든 경우에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있네요. 그러니까 요것도 기억으로부터 니은을 함축하지 않는다 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연연역 통해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여기 드모르간 규칙 이렇게 써가지고 보시면은 요 문장은 not A or not B와 같은 뜻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럴 때 or 문장에서 not A 바로 이끌어낼 수는 없겠죠. not A로부터 not A가 나오고 not B로부터도 not A가 나올 때 그제서야 not A가 나올 수 있는데 추가적인 전제가 없는 한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연습 문제가 많네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억이 니은을 함축하는지 진리표를 만들어서 한번 풀어보시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강 번역해 볼게요. 데카르트가 자기 몸의 실체를 의심했거나 자기 몸의 실체를 부정했다는 것은 거짓이고 오히려 몸의 실체를 증명하려고 노력했다. 데카르트는 자기 몸의 실체를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몸의 실제를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참일 때 나데이가 반드시 참인가를 봐야겠죠. 그렇다면 엔드 문장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C가 거짓이면은 이거 우선 거짓이라고 하고요. 나데이 같은 경우에는 나데이가 거짓인 경우를 찾아야겠죠. 그렇다면 A가 참인 경우는 다 거짓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두 가지 경우가 남았는데 나데이가 참이고 C가 참이고 나데이가 참이고 참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만이 참인 케이스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옆쪽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죠. 엔드 문장은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니까 C가 거짓인 거는 그냥 다 거짓으로 우선 만들어 놓고요. 그 상황에서 B가 거짓인 것이 거짓이 되는 건데 A or B가 참인 것들 그런 것들은 다 거짓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것도 거짓이고 요것도 거짓이고 요것도 거짓이고 요거는 거짓이니까 참이 되겠네요. 참 해서 요거만 참이다.
그래서 이 문장이 참인 모든 경우는 요거밖에 없네요. 요건데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 없죠? 그냥 참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함축한다. 기억은 니은을 함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적 동치라는 표현도 쓰는데 논리적 동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에서 그냥 뜻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과 니은이 논리적 동치이다. 아니면 A와 B가 논리적 동치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보통 적고 있고요. 이 말은 A가 B를 함축하고 B가 또한 A를 함축한다. 그 말은 A가 참인 모든 경우에 B가 참이고 B가 참인 모든 경우에 A가 참이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표현 뜻이 같다, A와 B가 동치다, 뭐 이런 거 다 같은 뜻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이거를 규정하는 방식, 여기 뭐 그렇게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적은 것들은 다 똑같은 뜻 말이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1과 2가 논리적 동치임을 진리표를 그려서 밝혀보라라고 하는 거는 1과 2의 뜻이 같다는 것이고 뜻이 같다는 거는 진리표를 그려보시면 둘의 진리표가 완전히 같다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홍해인의 마음은 하지만은 이고 문장이고요. 홍해인은 살갑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리고 홍해인의 마음은 따뜻하지 않거나 살갑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우리 배운 규칙 한번 사용해 볼까요? 그럼 드모르간 규칙 한번 쓰시면 요런 걸로 그냥 바로 되죠. 여기 안으로 넣으면서 O로 바꿔주시고 낱낱비니까 그냥 B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요거하고 같죠? 같은 문장이죠. 그러니까 뜻이 같겠네, 논리적 동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프랙티스를 해야 되니까 진리표 한번 그려보시면 B는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무조건 참이니까 B가 참이면은 전체적으로 참일 거고요. 그리고 not A가 참이 되면 또 참이니까 A가 거짓인 경우도 무조건 참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A가 참이고 B가 거짓인 이 문장은 여기서는 이제 거짓이 되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A and not B가 이제 참이 되는 거는 거짓이 되는 거고 거짓이 되면 참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보시면 A가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니까 A가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납비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A가 참이고 여기는 거짓이 되니까 요거는 참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는 참이고 참이니까 이거는 거짓이 되겠네요. 이렇게 거짓. 이렇게 봤을 때 네 가지 경우가 진리값이 다 동일하죠. T고 F고 T고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1번과 2번은 뜻이 같다. 1번과 2번은 논리적 동치이다. 1은 2를 함축하고 2도 2를 함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논리적 동치인지 진리표를 그려서 밝혀보시오라고 하는데 이것도 A이거나 B가 거짓이고 C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B이거나 B가 거짓이고 C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봤을 때 분배 법칙을 쓰는 게 낫나.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A이거나 요 문장인데 A이거나 요 문장인데 이거나 문장은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무조건 참이니까 앞에 있는 거 이거 다 참이라는 거죠. 요거 참이고요. B이거나 옆에 있는 것도 B이거나 여기 이거나 문장 B가 참이면은 전체 문장도 그냥 참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적어 주시고요. 남은 부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요것만 한번 볼까요? 요거 그냥 먼저 봐서 여기 F가 하나라도 뜨면 동치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 여기는 거짓이 되네요. 거짓이 되고 B가 거짓이니까 요거는 F가 되겠네요. 그죠? B가 거짓이고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다 참인데 우선 거짓이고요. 나데이가 여기 이거죠. 참이니까 이거는 거짓이 되겠죠. 근데 and는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다 거짓이니까 이것도 거짓이고 이것도 거짓이죠. 그래서 거짓이 되네요. 그래서 이 둘은 뜻이 같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나만 찾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뜻이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고 싶다라고 하면 진리표 전부 다 그려가지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뜻이 안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리표를 그려서 밝혀보라라고 했는데 사실 다 안 그리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연습 문제 세트 답안지도 다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 하고 있으니까 거기 답안지 보시면 또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그 PSAT나 리트에 나오고 있는 그런 논리 게임용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타당성 평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자연 연역을 배웠기 때문에 자연 연역을 통해 가지고 전제로부터 결론이 이끌어져 나오는 문장들은 전부 다 반드시 참이고 타당하게 이끌어진 그 문장이고, 그 전제로부터 함축하는 그런 결론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연 연역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풀 수 있구나라는 걸 보이기 위해 적어 놓은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멈춰두고 먼저 풀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바로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펭수는 자연의 팽티 고정 패널이 될 친구가 누구인지 궁금했다. 요즘에도 그 팽TV 하고 있던데, 펭수 못 본 지 오래됐네요. 고정 패널 후보는 김명중, 뚝딱이, 김명중, 뚝딱이, 뿡뿡이, 뽀로로 4명 있네요. EBS 전 사장 김명중에게 자신을 포함한 다른 친구들의 상황을 물어보았는데, 김명중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하나씩 이제 번역해 보죠. 나와 김명중, 와니까 이거죠. 뚝딱이, 나와 뚝딱이, 둘 중 적어도 한 명은 고정 패널이다. 적어도 한 명은 고정 패널이다. 이거 어떻게 번역한다고 했죠? 5월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뿡뿡이가 고정 패널이면 나는 고정 패널이 아니다. 낫김. 이렇게 되겠죠? 뚝딱이가 고정 패널이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 났나 보네요. 그렇다면 뿡뿡이가 고정 패널이 아니고 뽀로로가 고정 패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그럼 드모로간 규칙 써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뿡뿡이이거나 not 뽀로로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 전제, 다음 글의 내용이 반드시 참일 때, 여기에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게 다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게 함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것을 전제로 했을 때 타당하게 이끌어져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게 반드시 참인 거를 찾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논증에 기반해 가지고 풀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누가 되는가 한번 보죠. 김명중이거나 뚝딱이, 이거나 문장이죠. 근데 나 뚝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명중은 고정 패널인 겁니다. 그렇죠? 고정 패널이 되는 거죠. 김명중이 고정 패널이면 뒤로 이면 없애가지고 뿡이는 고정 패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낫뿡뿡이, 낫뿡뿡이, 뿡뿡이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게 된 것만 여기 옮겨볼까요? 그냥 옆에 적겠습니다. 그래서 김명중은 고정 패널이고 뿡뿡이는 아니고요. 뚝딱이도 아니고요. 뿡뿡이가 아니면 여기 이거는 없애야 하면 되죠. 그러면 뽀로로도 아니네요. 그러면 고정 패널은 김명중밖에 없나 보네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보기에서 반드시 참인 것만을 찾아야 되는데, 우선 김명중은 고정 패널이다. 맞죠? 기억이 맞을 거고요. 두 번째, 뚝딱이가 고정 패널이다.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니은은 아니고요. 뽀로로가 고정 패널이 아니다. 이것도 맞네요. 그럼 보기 중에서 기억 디귿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답이 되는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참임을 찾는 그런 논증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관되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는 타당하다라고 하는 건데, 일관되다와 타당하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어떤 말 묶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타당한 논증도 말 묶음이고 일관적인 논증도 말 묶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타당하면서도 일관되지 않은 논증이 있을 수 있고요. 일관되면서도 타당하지 않은 논증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일관되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 우리 먼저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게 모순이라는 개념 요거 배웠었죠. 모순이라고 하는 거는 나대 요런 표현들, 요런 표현들이 이제 모순이다라고 했는데, 일관되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관되다라고 하는 거는 관계적인 표현으로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어떤 집합이라든가 어떤 묶음상의 어떤 속성으로 얘기도 많이 하죠. 한 문장 A가 있다면
A는 그 자체로는 일관되겠네요. 여기에 뭐 모순이 아닌 한은. 근데 A와 B의 관계는 서로 일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가 참일 때 이건 거짓이 돼야 되고요. A가 거짓일 때 이건 참이 돼야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어, 어떤 두 문장이 이제 모순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두 문장 A가 참일 때, 전혀 다른 문장으로 한번 해볼까요? 옆에처럼 P와 Q로 한번 해보죠. 모순이다라고 하는 거는 P가 참일 때, P가 참일 때 Q는 참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 P가 참일 때 Q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고, 또 Q가 참일 때 P가 거짓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P가 거짓일 때 Q는 참이 될 수밖에 없고, 또 Q가 거짓일 때 P가 또 참이 될 수밖에 없고, 요런 경우를 보통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와 Q가 서로 모순이다라고 하는 거는 P와 Q가 둘 다 같은 진리값을 가질 수 없는 관계를 모순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일관된 관계는 뭐냐 하면 모순된 관계가 아닌 것이 바로 일관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P와 Q가 모순이 됐다라고 하는 건 여기 있네요. P와 Q가 같은 진리값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모순 관계라고 했죠. 그렇다면 일관된 관계는 뭐냐? 모순이 아닌 관계이니까 P와 Q가 같은 진리값을 가지는 관계가 바로 일관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일관되다라고 하는 거는 모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하나씩 한번 보죠. 이지만 하지만 엔드고요. B는 거짓이다. 라는 문장. A는 거짓이거나 B이다. 라는 거. 이 등으로 간 규칙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적힌다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부정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진리표를 한번 그려보시면 이게 거짓일 때 참이 되고 참일 때 거짓이 되고 거짓일 때 참이 되고 거짓일 때 또 참이 되고 그래서 둘 간의 이 진리표가 동일한 경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케이스가 되죠. 그게 바로 모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일관되다라고 하는 거는 이 어떤 두 문장이 일관되다라고 하는 거는 둘 다 참인 경우가 적어도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일관된 문장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지 않다, 모순이다라고 하는 거는 P와 Q가 둘 다 참이 될 수 없다일 뿐만이 아니라 네. 뒤에 아마 다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텐데 반대 소반대 관계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약간 헷갈리실 부분이 있을 텐데 먼저 일관되다라고 하는 거는 이 규정을 그대로 따르시면 되고요. 일관되지 않다라고 하는 이게 모순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거를 모순이라고 여긴다면 P와 Q가 둘 다 같은 진리값을 가질 수 없다는 거를 이 의미하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일관되지 않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게 완전히 이제 모순을 얘기하는 경우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좀 보실 텐데 이제 반대 소반대 관계도 있어요. 이런 관계가 뭐냐면 P와 Q가 둘 다 참이 될 수 없다라는 관계인데 둘 다 참이 될 수는 없지만 둘 다 거짓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거든요. 이런 관계는 또 일관되지 않은 관계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약간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 이 부분은 뒤에 한번 더 자세하게 보시도록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하실 거는 일관되다라고 하는 요 관계만 우선 보시고 일관되다라는 거는 모순이 아니다라는 관계. 모순이라고 하는 거는 둘 다 같은 진리값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관계고 어떤 두 문장이 일관되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진리값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일관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A이고 B다로부터 A이면 B다라고 하는 이런 문장들의 어떤 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묶음이 있다고 할 때 진리표를 그려보시면 여기에 둘 다 참인 경우가 있죠. 이렇다면 이건 일관된 겁니다. 일관된 어떤 말묶음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게 결론으로 가는 이런 논증을 한번 볼까요? 이걸로부터 이게 이끌어져 나오는 논증을 보시면 이 문장이 참인 모든 경우를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런데 결론은 거짓인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B면 B다를 전제로 해서 결론 A이고 B를 이끌어내는 논증은 타당하지는 않은데 일관된 논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뒤에서 한번 더 하겠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 이것도 한번 보죠. A이고 B와 B는 거짓이다. 이고 B와 not B, B는 거짓이다. 이런 거를 봤을 때 보시면 둘 다 참인 경우가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관되지 않은 말묶음이 될 거고요. A와 not B는 서로 일관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보시면 이 문장이 거짓이고 이 문장이 거짓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모순 관계는 아니다 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로부터 요거를 이끌어내는 거는 타당하지 않고 이걸로부터 이걸 이끌어내는 것도 타당하지 않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일관되지도 않으면서 타당하지도 않은 그런 논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타당하지 않으면서 일관된 논증이 되는 것도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좀 보시고요. 다음 세 문장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일관되지 않는지 진리표를 만들어서 따지고자 한다. 여기서 일관되지 않는다는 거는 무조건 모순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그 문장들이 서로 같은 참인 진리값을 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일관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둘 다 이제 거짓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이제 일관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수준에서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공정거래가 확립되지만 기업들 사이의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는다. 납비로 볼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공정거래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기업들 사이의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공정거래가 확립되지 않거나 기업들 사이의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다. 이런 문장들이네요. 진리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 되니까 요거 B가 참이면 거짓이 되겠네요. 이거는 또 참이고 요거는 또 참이 되겠고 그리고 진리표 not A이면 B다 같은 경우에는 B가 참이면서 A가 거짓이면 여기만 거짓이 될 것 같지요. 그렇죠? 남은 거는 이제 참이 될 거고요. 그리고 5월은 둘 중에 하나가 거짓 참이면 무조건 참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참이 될 거고 B가 거짓이면 요것도 참이 될 거고 요게 이제 거짓이 되겠네요. 그렇게 봤을 때 기역과 니은은 서로 일관되는가 한번 보시면 참인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일관된다. 오케이. 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역과 디귿은 서로 일관되는가 보시면 이렇게 참인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오케이. 니은과 디귿은 서로 일관되는가 한번 보시면 여기 참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오케이. 그러면 이 기역, 니은, 디귿은 전부 다 세 문장의 관계는 전부 다 일관되나요? 참이 있죠. 그러니까 일관된 집합이 된다. 일관된 말묶음이 된다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당하다입니다. 타당한 거 봤고 일관적이라는 거 봤으니까 이제 부당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한번 봐야 되겠죠. 부당하다는 이미 배웠으니까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있는 게 부당한 논증이 되겠죠. 어, 이런 부당하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선 부당한 논증은 타당하지 않은 논증으로 어떤 논증이 있다면 우리가 이미 배웠죠. 연역 논증이 있고 귀납 논증이 있을 거고요. 연역 논증에는 타당한 논증과 부당한 논증이 있는데 타당한 논증 중에는 건전한 논증이 있어요. 아직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건전한 논증은 타당하면서 전제들이 참인 논증. 어, 그리고 타당한 논증 중에는 타당하지만 건전하지 못한 논증. 전제가 거짓인 경우가 보통은 이제 전제 중에 하나가 항상 거짓인 그런 논증이 보통 타당하지만 전제가 참이 아닌 논증 같은 게 될 텐데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부당한 논증은 건전하지도 타당하지도 않은 그런 추론이나 논증을 얘기하는 걸 보시면 되겠고 귀납 논증은 우리 한번 배웠죠. 그때 뭐 강한 귀납 논증, 약한 귀납 논증이라고 했는데 보통은 이제 약한 귀납 논증 같은 경우를 이제 올바르지 않은 논증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강한 귀납 논증 같은 경우에는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을 항상 이제 가지고 있지만 그 가능성이 매우 좀 희소한 것 같은 하지만 상상은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보통 강한 귀납 논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봤을 때 부당한 논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문장을 전제로 해서 결론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케이스를 한번 보죠. A거나 B로부터 B가 있고 A는 거짓이다. 그걸로부터 B를 이끌어내는 건데 이거나 없애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타당한 게 될 텐데 진리표 한번 보시면 이 두 논증이 모두 참이 될 수 있는 케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 하나가 있고요. 이 하나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 두 논증의 전제들이 참인 모든 경우가 이 경우가 될 겁니다. 그 경우에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가 없으니까 이거는 타당하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어,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두 가지를 논증으로 볼 때 A거나 B라는 거를 전제로 봤을 때 B는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끌어내는데 이게 만약에 그 이거나를 배타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타당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일반적으로 이거나 문장이라고 선언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포괄적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두 논증이 둘 다 이제 참이 되는 케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참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서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가 있네요. 이렇다면 요거는 이제 부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보시면요. 요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진리표를 그려가지고 부당한 논증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진리표 한번 그려보시면 빨리 그려볼게요. TFTT가 될 거고요. 요거는 E가 나올 거고 전자들이 모두 참인 케이스 찾으라고 하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납비는 A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봤을 때 두 가지 케이스에서 거짓인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앞의 답이 무엇을 말해주는가가 논증이 부당하다는 뜻이겠네요. 1번부터 보죠. 두 전제들이 모두 참인 경우가 있는가? 그거는 어떤 경우인가? 라고 묻는 거에 대해서는 C3, C4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전제들이 모두 참인 경우에 결론 또한 참인가? 아니요. 두 전제들이 모두 참이지만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있는가? 네. 그래서 이게 뭘 말해주냐? 요 논증이 부당하다는 거를 말해준다. 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논증을 고려를 하면 부당한 논증을 이제 형식화를 한 게 형식적인 오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잘못된 이거너 같은 경우에는 x라는 문장으로부터 x이고 y 이거나 문장처럼 이렇게 이끌어내는 거 잘못됐을 거고요. 잘못된 이거나 없애는 x이거나 y일 때 x면 y는 거짓이다 이끌어내는 거. 이게 배타적 선언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나를 배타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해를 할 때는 이런 방식이 다 이제 이거나 없애 잘못된 방식으로 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잘못된 이면 없애는 x이면 y인데 정권을 부정해서 후권을 부정하는 케이스 이것도 이제 잘못됐다는 거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고 이것도 두 개 그러니까 문장이 세 개가 되겠죠. 문장이 세 개가 될 때 전제 두 개에 대한 그 진리표를 그리시고 결론에 대한 진리표 그려가지고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 하나만 찾으시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뒤로이면 없애는 x이면 y다, x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잘못된 이면 있기 같은 경우에는 요런 케이스죠. 우리가 배운 3단 논법으로 본다면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G만 나오는 경우죠. Z만 나오는 경우니까 이것도 잘못된 케이스다라고 해서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다음 논증이 타당한지 부당한지를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당한 논증은 적어도 하나의 형식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이고너, 잘못된 이고너 없애, 잘못된 이면 없애, 잘못된 뒤로 이면 없애, 잘못된 이면 있기 가운데 하나를 쓰시오라고 하고 있네요. 번역 한번 먼저 해보죠. 1번 만일 테리가 이번에도 우수한 최우수 성적 장학금을 받는다면 그의 어머니는 테리에게 자동차를 사줄 것이다. 테리는 최근 자동차를 어머니에게 선물 받았다. 따라서 테리는 이번에도 최우수 성적 장학금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라고 하는데 잘못된 이면 없애가 되겠죠? 잘못된 이면 없애. 네, 이거는 뒤쪽 뭐 굳이 이 규칙을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연습 삼아 하는 거니까 잘못된 형식을 한번 되새겨 보는 걸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못된 이면 없애가 답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4번 한번 해보죠. 이는 주의력이 결핍되는 장애인데 아동 및 성인 모두에게 있을 수가 있다. 1번이 두 문장 복합 문장일 수가 있어서 잠깐 좀 넘어가고요. 이는 약물만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거나 성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B. 3번. 가 주의력 결핍되는 장애면
C로 할게요. 이것은 3만원 행동을 수반한다. 따라서 A는 3만원 행동을 수반하며 약물만으로 치료된다. 1번은 어떻게 되죠? ADH는 주의력이 결핍되는 장애인데가 C2고로 해야 되겠네요. C2고. 아동 및 성인 모두에게 있을 수 있었다. 이거는 B와 안 쓴 문장이 뭐죠? 안 쓴 문장이 D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볼게요. 이 정도로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봤을 때 잘못된 규칙, 잘못 사용한 규칙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1번으로부터 이면 없애에서 D는 그냥 나오는 것 같은데 A를 우리가 잘못 얻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요거는 아마도 여기에서 E를 얻어서 B를 이거나 없애하시고 이거 없애하시고 여기 2번에 적용을 해서 이거나 없애서 A를 이제 얻는 요런 상황이 아닌가 해요. 그렇다면 잘못된 이거나 없애를 쓴 것은 아닌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이거는 슬라이드에 있는 문제니까 그 비형식 그 잘못된 형식 오류 그거를 한번 맞춰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 그것도 좋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찾아야 될 건 요게 타당하지 않다는 거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보시라고 이렇게 고려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도 좀 번역이 약간 애매해서 언젠가는 이 예시도 좀 바꿀 것 같긴 합니다. 예. 다음 논증이 타당한지 부당한지를 평가하는데 똑같은 거네요. 8번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8번 첫 번째 논증 아리스토텔레스 자연학은 중세 학문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A&D 르네상스 이후 뉴턴 물리학으로 대체되었다. B 남아있긴 했습니다. 사실 완전 대체된 건 아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자연학이 중세 학문에 깊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과학혁명 시대까지 깊은 영향력을 끼쳤을 리가 없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이 과학혁명 시대까지 깊은 영향을 리가 없다 하니까 나치가 되겠네요. 영향력을 끼쳤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은 오늘날까지 그 영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없죠? 오늘날까지라는 문장 앞에 없었죠?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은 오늘날까지 영향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D.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타당한지 부당한지 보면은 우선 부당한 것 같네요. 부당한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나올 수 있는 게 없죠. D가 나오려면 C가 있어야 되는데 C를 얻을 수가 없네요. 한 가지는 아마 여기서 이거 없애서 A를 얻고 2번에 적용해서 정권 부정으로 후권 부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도 부당한데 잘못된 이면 없애를 썼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당하고 부당하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되죠. 그리고 잘못된 이면 없애라는 거를 쓴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1일 연습 문제는 이런 규칙 찾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보고 저 문제 보기에서 부당한데 부당한 논증인데 여기에 보기 중에 뭘 쓴 건지 쓴 것이 어떤 잘못된 규칙을 적용했는지 찾으시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야겠죠. 보기는 아마 논증이 타당하다, 부당하고 이런 규칙을 썼다, 부당하고 이런 규칙을 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가 좀 나오겠네요.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1. 수영이 논리 사고 능력을 키운다면 그는 사회에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논리학을 연구하고 있는데 사회는 훨씬 복잡하죠. 논리적이지 않죠. 만일 수영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을 다른 사람보다 명확하게 파악한다면 그는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힘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수영이 착실한 대학생이라면 없는 문장이니까 그는 논리 사고 능력을 이미 키웠다. 이미 키웠다 표현이 다르긴 한데 요거 의도하는 것 같으니까 A로 하고요. 따라서 수영은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힘을 가질 수 있다. 요거는 아마도 D면 A고 A면 B죠. D면 A고 A면 B고 B면 C고 이렇게 됐을 때 실로지즘 생각하시면 3단론법 생각하시면 요거잖아요. 근데 D 빼고 C를 이끌어내는 요런 거니까 잘못된 이면 있기를 쓴 잘못된 논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잘못된 논증이라는 거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푸실 수가 있고요. 이제는 정말 중요한 건전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전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선 타당한 논증이어야 됩니다. 건전한 논증이면서 타당하지 않은 논증은 정의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건전한 논증이라는 거는 우선 타당한 논증이어야 되고요. 타당한 논증 중에 전제가 거짓인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경우인지 약간 우리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전제가 거짓인 경우가 있는데 타당한 논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뒤에 예시가 좀 나올 것 같은데 뭐 두 가지죠. 여기 슬라이드에는 실제로 거짓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적고는 있는데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A로부터 B를 이끌어내는 논증을 한번 볼까요? not A, A이고 not A. 요거는 참인 경우가 없죠. 그런데 타당성 규정이 뭐죠? 전제가 참인 모든 경우에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으면 타당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제가 참인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전제가 참인 경우에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참인 경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 논증은 타당해요. 근데 비일관이죠. 일관적이지 않은 논증이죠. 그죠? 그래서 타당한 논증과 건전한 논증이 우선 구별됩니다. 건전한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타당하면서 그 전제들이 최소한 참이어야 하는 그런 논증을 보통 건전한 논증이라고 보고 있고요. 형식적인 수학이나 이제 아예 그 형식적인 논리학으로 봤을 때 건전한 논증의 전제라고 하는 거는 좀 논리적 참인 경우를 건전한 논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전성 정리를 증명한다라고 할 때 그때는 보통 전제가 모든 경우에 참인, 로지컬 트루스만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일상적인 경우를 다 고려한다면 그런 논리적 참을 우리가 찾기도 되게 힘들기 때문에 타당한 논증 중에서 여러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한 경우 뭐 C1, C2, C3 이렇게 있을 때 그 한 케이스 전제가 참인 모든 경우들 중에 하나를 이제 딱 픽을 했을 때 그 경우가 이제 실제로 전제들이 참인 그런 케이스, 그런 거를 타당하다고 우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곡이 천재라면 율곡은 글씨를 잘 못 쓴다. 천재는 악필인 경우, 뭐 그런 경우를 고려하는 거겠죠. 2번, 율곡은 천재다. 따라서 율곡은 글씨를 잘 못 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면 없애 하시면 납비 그냥 나오죠. 그래서 타당한 논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율곡이 천재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거짓인 케이스를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율곡이 천재라면 글씨를 잘 못 쓴다. 이것도 거짓인 케이스를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타당하지만 여기에 있는 전제들은 거짓일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경우는 타당한데 아직 뭐 우리 세계에서는 건전하지는 않은 그런 케이스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저 시공간을 넘어서 어떤 세계에는 모든 천재들이 글씨를 잘 못 쓴다라는 게 이제 참이고 율곡이라는 어떤 멀티버스 시공간 너머에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어떤 율곡이는 실제로 천재인 우리 세계에서도 천재네요.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두 전제는 전부 다 참이겠죠. 아마 우리 세계에서는 요게 이제 참이 아니겠네요. 요게. 천재지만 글을 잘 쓰는 율곡이가 있으니까. 그런 세계에서는 이제 이 두 전제가 참이 되는데 그 세계에서는 요 논증은 타당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논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하면서 전제들이 실제로 참인 논증을 보통 건전한 논증이라고 한다. 순수히 논리적인 그런 이론을 펼칠 때는 실제로 참 뭐 이런 표현보다는 논리적 참인, 거짓인 경우가 없는 전제들만 쓰는 경우에 보통 건전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논리는 약간 일상 언어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논리를 또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애매한 개념이죠. 실제로 참인 아니면은 진리표 그렸을 때 전제들이 전부 다 참인 케이스들 있잖아요. 그 케이스 중에 전제들이 다 참인 케이스인 바로 그 세계에서는 그 논증이 이제 그 건전한 논증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논증이 건전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논증이 우선 타당해야 되고요. 타당하지 않은 건전한 논증은 절대 없습니다. 정의상 없습니다. 논증에 의해 모든 전제들이 우리 세계에서 실제로 참이다. 논증에 의해 모든 전제들이 참인 그런 케이스, 그 케이스일 때, 그때 아마 건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논증이 타당한지 부당한지 건전하지 못한지를 평가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번 번역 먼저 해볼게요. 1번 다사는 유교 경전을 고수하려 했거나 서양 사상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번역하고요. 다사는 유교 경전을 재해석하려고 했다. 따라서 다사는 유교 경전을 재해석하려고 했으며 서양 사상을 받아들였다. 전제가 하나 더 있네요. 왜냐하면 다산이 유교 경전을 고수하려 했다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데 3번을 1번에 이거는 없애가지고 B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네요. B네요 이게.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래서 1번에 이거는 없애가지고 B를 얻을 수가 있고요. C는 그대로 이거 넣어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타당한 논증이죠. 우선은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여기에 전제들이 모두 참이냐 그걸 봐야겠죠. 실제 사실을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전제들이 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다산이 유교경전을 고소하려 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게 거짓이네요. 그리고 서양 사상을 받아들였다. 서양 사상을 받아들였다는 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있네요. 그때 유교경전을 고소하려 했다는 게 거짓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A가 거짓이고 B는 모르네요. 그렇다면 1번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거죠. 그죠? B는 참이 맞고요. 이미 건전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도 참이고 2번, 3번은 참인데 1번이 지금 참인 걸 알 수 있나요? 서양 사상을 받아들였다. 실제 사실에서 없죠. 없으니까 요거는 타당하고 건전하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1번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번 정조와 다산의 꿈은 조선을 혁신하는 것이었지만 정조 사후에 정조의 국정개혁은 물거품이 되었다. 따라서 정조 사후에 국정개혁은 물거품이 되었거나 다산은 자기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쓸쓸히 죽어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B가 중요하겠네요. 정조는 B 참이고요. 정조와 다산의 꿈은 혁신하는 것이었다. 참이네요. 전제가 참이죠? 참이니까 이거는 첫 번째로 B로부터 이거 없애하시면 B가 나오죠? 여기서 이거나 넣어하시면 B 올 C니까 타당하고 건전하다. 그냥 건전한 논증이다 라고 하면 타당한 논증이니까 건전한 논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3번 다산이 유교경전을 재해석하려 했다면 다산은 유교경전을 고수하려 하지 않았다. 다산이 유교경전을 고수하려 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따라서 다산은 유교경전을 재해석하려 했다라고 나오는데 후권 긍정에서 정권 긍정하는 거 잘못된 규칙이죠. 타당하지 않죠. 타당하지 않고 부당하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부당하다. 부당하다는 거는 건전하지도 않다는 뜻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건전한 거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앞쪽에서 이제 타당성과 일관성은 서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수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장들의 묶음이 일관되다는 것과 어떤 논증이 타당하다는 것은 서로 구별되어야 되는데요. 건전한 논증과 함께 이들의 차이를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타당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논증의 전제들이 모두 참인 그런 모든 경우에 결론이 참이라는 거고 그 논증의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다는 거고요. 부당하다는 거는 그 논증의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게 타당성이었죠. 그래서 부당한 논증을 찾는 그 방법은 그 논증의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를 하나라도 있다는 것을 이제 찾으시면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타당한 논증은 일관된 논증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예시로 드는 거 한번 번역을 해보시면 펭수가 펭귄이면 펭수는 하늘을 날 수 없다라고 번역이 될 거고요. 펭수가 펭귄이다. 그러므로 펭수는 하늘을 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진리표 한번 그려볼까요?
요렇게 될 텐데 요걸 한번 요렇게 그리시고 그러면 이 경우만 거짓이고 남은 거 다 참.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때 결론이 요거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전제가 참인 모든 경우니까 요거 하나 있네요. 요거 하나 있을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하나도 없네요. 그죠? 그리고 이거 없애하시면 그냥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이 논증은 타당하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논증이 일관된 것인가? 그거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죠? 요 세 논증이 전부 다 참인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면 일관된 거잖아요.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 두 번째 경우 이 논증과 전제와 결론이 전부 다 참인 케이스. 그게 여기에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타당하면서도 일관적이구나 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타당하지만 일관되지 않은 논증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모순으로부터 모든 게 나오는 논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하나가 있고요. 사람은 짐승이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부정어 없애죠. 부정어 없애 하시면 모순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로부터 아무 문장 B를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규칙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 언급은 좀 한 것 같은데 모순이 나오면 그걸로부터는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규칙이거든요. 네, 이 규칙만 보면은 좀 우선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 나데이와 A로부터 아무 상관없는 B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배운 규칙을 통해서 이미 이거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해볼까요? 우선 이렇게 한번 풀어보죠. 그러면 A가 있죠. 2번에 나데이가 있어요. 3번에 1에 이거나 없애를 하세요. 이거나 너를 할까요? 너를 하시면 이거나 B가 나오잖아요. 그죠? 4번에 2와 3에 이거나 없애를 하시면 2가 나옵니다. 그 말은 뭐죠? B와 나데이로부터 아무 상관없는 B가 우리가 배운 논리 규칙을 통해서도 나온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순으로부터는 아무 상관없는 문장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타당한 논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타당한 논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와 B가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이고 나데이로부터 아무 상관없는 A. 예를 들어서 펭수는 하늘을 날 수 있으면서 하늘을 날 수 없다는 문장으로부터 B는 세계는 지구는 둥글다 라는 아주 상관없는 그런 문장을 이끌어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럴 때 이 논증은 타당한가? A이면서 not A가 참이 되는 케이스는 없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거짓이 될 거고요. B는 F가 될 거고요. 그죠? 요런 식이 될 겁니다. 그럴 때 타당성 규정을 한번 보면 전제가 참인 모든 경우에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전제가 참인 경우가 아예 없네요. 그죠? 전제가 참인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전제가 참인 경우에 결론이 거짓인 그런 케이스 역시도 찾을 수가 없구나라고 해서 A이고 나데이다로부터 B가 아무 상관없는 B가 나오는 이런 논증은 타당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말묶음에서 요 문장과 요 문장이 모두 참이 되는 그런 케이스 찾을 수가 있나요? 없죠. 마찬가지로 여기 예시로만 본다면 옆에 빨간색으로 적어야 되겠네요. TT, F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전제가 A이고 not A이고 그리고 B이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볼 때는 마찬가지로 셋 다 참인 게 하나도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논증은 일관되지 않고 일관되지 않은 논증인데 타당한 논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특수한 논증이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 타당성과 일관성은 서로 구별이 된다라는 거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제 수업을 들었다면. 물론 뭐 다 잊으시고 타당성 규정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당하지 않지만 일관된 논증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겠죠. 아주 쉽게는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왜 이것만 적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 상관없는 이 문장. 펭수는 착하다. 펭수는 착하다. 뽀로로는 날 수 있다. 김명중은 아저씨다. 거의 뭐 관련이 없는 그런 세 문장 아무거나 생각을 하셔도 이 세 문장이 전부 다 참인 케이스 하나는 존재하죠.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이 문장들의 묶음은 일관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A와 B가 참인 케이스들 한번 다 찾아보시면 두 개밖에 없네요. 그 중에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A, B로부터 C가 이끌어져 나오는 이런 논증은 타당하지 않은데 일관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게 뭐 어떤 예시인가요? 펭수가 펭귄이면 펭수는 하늘을 날 수 없고 펭수가 사람이고 그러므로 펭수는 하늘을 날 수가 있다. 뭐 이런 문장이네요. 이것도 진리표 한번 그려보시면 전제와 결론이 다 참인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타당하지는 않은 그런 케이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아주 뭐 상식적인 타당하지도 않고 일관되지도 않은 그런 논증이 되겠죠. 펭수가 펭귄이면 하늘을 날 수 없고 펭수는 penguin이고 그러므로 펭수는 하늘을 날 수 있다. 이거는 뭐 바로 그렇겠네요. 타당하지 않겠네요. 타당하지 않겠네요. 타당하지 않고 일관적이지도 않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거짓이고 참참참참 요거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결론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전제가 전부 참인 케이스, 요 케이스네요. 근데 결론이 거짓인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건 부당하네요. 부당하고, 이 세 전제와 결론이 모두 다 참인 케이스도 전혀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고 일관되지도 않은 그런 논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됨과 타당함이 서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 꼭 좀 알아주시고요. 이 문제 한번 멈추시고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첫 번째, 타당한 논증은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일 수 없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라 가지고 타당한 논증이라는 것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는 논증이죠. 타당하다면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일 수가 없죠. 타당한 논증은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참일 수 있죠. 그렇죠. 너무 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타당한 논증은 전제가 거짓이면서 결론이 참일 수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네요. 문제가 아니네. 제가 잠깐 긴장했습니다. 타당한 논증은 전제가 거짓이면서 결론이 참일 수도 있고요. 그 타당한 논증의 특징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네요. 타당한 논증은 전제가 거짓이면서 결론이 거짓일 수도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고, 건전한 논증은 전제가 참인 타당한 논증이기 때문에 전제와 결론이 항상 이제 참인 케이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전한 바로 그 경우에서만 결론은 항상 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통 연역 논증에서 일상적으로 올바른 논증이라고 한다면 건전한 논증을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연습 문제 풀어보죠. 거짓인 전제를 지니면서 결론이 참인 경우가 있는 타당한 논증이 존재한다. 존재하죠. 전제가 반드시 거짓, 필연적 거짓일 경우에는 타당할 수가 있죠. 참이라고 할게요. 전제가 모두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있는 논증은 타당한 논증이 존재한다. 정의상 존재할 수가 없죠. 타당하지 않은 논증은 적어도 하나의 전제가 거짓일 때 결론이 반드시 거짓이다. 타당하지 않으면 타당하지 않은데 반드시 거짓일 필요는 없죠. 타당한 논증의 결론이 거짓이라면 그 논증에 적어도 하나의 전제가 거짓이다. 그렇죠? 전제가 다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가 있다면 타당하지 않죠? 건전하면서 결론이 거짓인 논증은 존재한다. 이것도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타당성, 일관성, 그리고 건전성까지 알아봤고 격가지로 함축하다의 뜻도 알아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이게 좀 이론적인 개념이라서 외워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논증의 구조를 한번 보시고 언제 타당하고 언제 건전하고 언제 일관되고 요거는 이 수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논증을 사용하는 수업이라면 어디에든지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 모르는 선생님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주장이 지금 일관된지 타당한지 건전한지 그리고 상대방의 논증을 파악해서 그 논증을 그 논증에 대한 반박을 하려면 어떤 예시를 찾아야 될지 전제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논증에 전제가 모두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를 하나라도 찾으면 반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또 좋은 그런 연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학술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논리학 내에서는 전제가 참을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를 하나라도 찾는다. 그러면 내 논증이 잘못됐구나. 수학하시는 선생님, 뭐 논리학 하시는 선생님의 논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학자 부류가 있으시다면 전제가 참을 때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를 누군가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갖다 주면요. 보통은 잘못됐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요. 일상적으로 이제 뭐 정치라든가 아니면 뭐 백분 토론이라든가 이렇게 나가면 대부분 그런 거 없습니다. 우기는 사람들이 이길 때가 많고 백분 토론에서 토론 잘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이기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고 지금 미국 대통령 케이스도 한번 보시면 논쟁하는 거 한번 보시면 논리적 오류로 아예 점철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신공격하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만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런데도 선거에는 이기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학교 만약에 비판적 사고 수업을 또 따로 제가 만들 수도 있는데 그때는 아마 쇼펜하우어의 논증술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소개하는 케이스가 또 있지 않을까. 제가 좀 다른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는 비판적 사고 강의를 할 때는 그걸 좀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백분 토론에서 나오는 그 무수한 오류들 그런 걸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날이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약간 장기적으로는 또 그런 수업도 하나씩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는 여기 들으시는 3, 4학년 분들은 또 상관이 없겠네요. 1학년 분들 중에서는 들으실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개념 배웠으니까요. 이번 주로 끝내지 말고 다음 학기, 다다음 학기 졸업하시고도 이 개념은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너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